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들, 이거, 뭐랄까,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아요. 성공 가도를 막 달리던 기업이 갑자기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주식회사 아정네트워크스. 아마 아정당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모든 성장 기업이 겪는 딜레마거든요. 고객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문의가 폭주하는데 이걸 더 이상 사람 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어떡할 거냐? 아정 네트워크스는 이 어려운 질문에 AI와 클라우드라는 아주 명확한 기술적인 답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아정 네트워크스가 어떻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걸 넘어서요,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스킬부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정당. 아마 인터넷이나 정수기 렌탈 같은 거 알아보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활 서비스 중개 분야에서는 뭐 국내 1위니까요. 자료에 나온 2024년 12월 기준 수치들을 보니까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매출이 약 1,180억 원. 그게 다가 아니죠. 네, 유튜브 구독자가 27만 5천. 네이버 카페 회원이 28만 7천. 이걸 다 합치면 거의 65만 명이 넘는, 이건 뭐 사실상 거대한 팬덤을 가진 기업인 셈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성공에 비치면서 동시에 그림자였던 겁니다. 팬덤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회사 성장에 따라 고객 문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너무 뻔히 보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365일 24시간 쏟아지는 이 문의를 기존의 인력 중심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온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모든 전화를 상담원이 다 받고 그 많은 고객 정보를 일일이 손으로 관리하고 하루 종일 똑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직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회사는 크고 있는데 정작 내부는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성장 속도를 효율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성장통이었죠. 특히 단순 반복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계속 묶여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었고요. 그리고 수기 관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고. 이게 더 큰 성장을 막는 명백한 족쇄였던 겁니다. 바로 그 족쇄를 풀려고 아정 네트워크스가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을 활용한 거군요.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뛰어든 건데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그냥 회사 서버를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프라, 그러니까 IaaS, 그리고 플랫폼, 파스, 소프트웨어, 사스, 이거 전부 통합한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던 거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IaaS, 파스, 사스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두는 거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 건지 쉽게 비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기존의 온프레미스는 내가 직접 땅을 사서 내 돈으로 건물을 짓고 뭐 전기, 수도, 보안까지 다 직접 관리하는 자가주택 같은 거예요. 반면에 클라우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신 시설이 다 갖춰진 사무 공간을 빌려 쓰는 공유 오피스랑 비슷합니다. 아, 공유 오피스요. 네. 여기서 IaaS, PaaS, SaaS는 그 빌리는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IaaS는 사무 공간이 들어설 땅만 빌리는 거고 PaaS는 건물 뼈대까지 올라간 공간을, 그리고 SaaS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 풀옵션 사무실을 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정 네트워크스는 이 세 가지를 최적으로 조합해서 자기들만의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업무 공간을 만든 거죠. 아하,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자가주택의 안정감 대신에 공유 오피스의 효율이랑 확장성을 택한 거군요. 그런데 목표는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AI 비서를 쓰겠다는 더 큰 그림이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냥 밀려드는 문의를 처리하는 수동적인 대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AI나 빅데이터 기술로 모든 고객 상담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서비스의 어떤 점을 고객이 불편해하나, 뭘 개선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서비스 품질 자체를 체계적으로 뜯어 고치겠다. 이런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야,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았네요.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 거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컨설팅 업체랑 솔루션 제공 업체, 이 둘 사이에 업무 진행 시기가 안 맞아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요. 이런 프로젝트에서 사실 가장 흔하게 실패하는 지점인데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 사례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는 각자 자기들 일정, 자기들 방식만 고수하면서 프로젝트가 좀 삐걱거렸다고 해요. 아정네트웍스는 이 문제를 풀려고 단순히 중간에서 전달만 한 게 아니고요. 아예 양쪽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자리를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도입하고 나서 이건 업체가 만든 거니까 우린 쓰기만 하면 돼.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랑 교육을 통해서 현업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무기로 만들게끔 정말 끈질기게 독려하고 지원했다는 점. 결국 기술을 쓰는 사람의 의지가 성패를 가른 거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을 도입했으니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직원들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 그게 뭐였을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는 변화는 바로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업무의 완전한 효율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고객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 같은 그런 단순 접수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간 거죠. 직원들이 끝없이 반복되던 그 기계적인 일에서 드디어 해방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직원들이 편해졌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반복 업무에서 벗어난 직원들은 그럼 이제 뭘 하게 된 건가요? 그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확보된 시간을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에 쓰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고객 데이터 심층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처리하기 바빴던 상담 기록들을 이제 AI가 싹 정리해 주니까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특정 연령대 고객들은 왜 이탈률이 높지? 이 상품이랑 저 상품을 같이 가입하는 고객들은 공통점이 뭘까? 이런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리고 둘째는 선제적인 고객 관리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마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한테 먼저 연락해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는 해피콜을 하는 거죠.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고객한테는 추가 혜택을 제안한다던가 훨씬 능동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쓰게 된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운 관계 맺기에 집중하게 도와준 거군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네요. 이 변화가 가져올 예상 성과들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 아까 말씀해주신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자체 서버 방식에 비해서 인프라, 인력, 전력 비용을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대요. 30%면 와, 정말 엄청난 수치죠.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아낀 비용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직원 복지 같은 더 생산적인 곳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운영의 선순환을 만드는 첫 단추인 셈이죠. 두 번째는 업무 안정성이네요.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 시간이 평균 50% 이상 짧아지고 또 AI가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니까 직원이 실수할 가능성도 확 줄어든다고요. 이건 고객 경험이랑 바로 연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말을 또 해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게 고객 만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 회사는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성과인 매출 상승. 아까 말씀하신 해피콜이나 이탈 고객 감지 같은 걸로 재계약률이 무려 8%에서 1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비용 30% 절감과 재계약률 10% 상승.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런 뉘앙스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우선순위를 말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정 네트워크스는 재계약률 상승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비용 절감은 효율화의 결과잖아요. 하지만 재계약률 상승은 고객 경험 향상이라는 목표가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AI가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 응대를 해주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관리해주니까 고객은 이 회사가 나를 알아주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긍정적인 경험이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기술 도입이 단순히 업무 방식만 바꾼 게 아니네요. 조직 문화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또 되돌리기 힘든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의 확립입니다. 데이터 기반이란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회의실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면 쉬워요. 아,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변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회의를 하면 각 부서 담당자가 자기 경험이나 감으로 요즘 젊은 고객들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했다면요. 이제는 모두가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니 20대 고객의 60%가 A 상품 문의 후 24시간 안에 B 상품을 추가로 검색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와,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힘겨루기가 사라지겠네요. 훨씬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협업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 소통하니까 오해가 줄고 문제의 본질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 업무에서 벗어난 직원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이란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서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아정 네트워크스의 사례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폭발적인 성장통을 겪던 기업이 AI와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 결과 확보된 인력과 시간을 고객 경험 향상에 집중 투자해서 비용 절감, 업무 안정성 확보, 그리고 재계약률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모든 과정이 조직 전체에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문화를 심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더 이상 반복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을 고민하고 고객과 관계를 맺는 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이게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서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기업들을 위해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클라우드를 단순한 비용 지출로 보지 말고 성장과 효율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라. 그렇죠.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죠. 비용으로 보면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할 텐데 투자로 보면 어떻게 더 잘 써서 더 큰 가치를 만들까 고민하게 되니까요. 둘째, 특히 정보 지원 사업을 쓸 때는 여러 업체가 얽히니까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에 딱 정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 아까 말씀하신 혼란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현장에서 안 쓰면 소용없으니까 도입 후에 기술 지원이란 교육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도우라는 조언입니다. 네, 아정 네트워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서 고객 행동 패턴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마케팅을 자동화하고 심지어 재계약 관리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는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뗐으니까 이들이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정 네트워크의 사례는 AI가 고객의 이탈 가능성 같은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단계잖아요. 만약 여기서 기술이 더 발전해서 고객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AI가 먼저 당신에게는 곧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질 겁니다 라고 새로운 필요를 제안하는 시대가 온다면 기업과 고객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사람이 하던 공감과 제안의 영역마저 데이터가 더 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술을 편리함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좀 불편한 개입으로 느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